323. 일본과의 교류. 주로 한국에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일본, 중국과 의미 있는 담론을 나누며 성공의 순간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제가 2005년부터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교류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에서 몇 달간 연구를 하거나 학회에 참석할 때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주는 일본 친구들도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는 새해 인사를 보내면 수십 통의 답장을 받곤 했습니다. 지금은 두세 개 정도만 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친구인 혼다 히로쿠니가 일본에서 열리는 2개의 컨퍼런스에 초대해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결국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점점 학자답지 않게 변해갔던 것도 문제 중 하나였을 겁니다. 대전에서 과학정책 관련 일을 한 덕분에 2009년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고 주한 일본 대사관 과학무관과도 자주 만났습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과학자들과 과학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인 교토 STS 포럼에 3년 동안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STS 포럼의 창립자인 오미 고지전. 324.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저를 초청하는데 동의해 주었습니다. 잠시 과학기술과 관련해 제가 나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친구인 제 콜은 2009년 생명공학 정책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가 오키나와 과학기술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은 부족했지만 한국어와 영어로 글을 자주 쓰면서 한국의 과학 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하토야마 정부 고위 관료들의 과학 정책 세미나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은 중앙일보가 약 3년 동안 제가 매달 기고하는 많은 글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문화, 과학정책, 외교, 안보, 교육 등의 주제를 다뤘는데 대중매체에 실리는 대부분의 기사보다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한 일본 독자층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시간을 들여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어 기사가 널리 퍼졌습니다. 그중 일부는 야후 재팬에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허핑턴 포스트 재팬의 블로거로 활동할 수 있었고 2018년 12월에 오픈 블로그를 폐쇄할 때까지 수십 건의 심층 보고서를 325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허핑턴 포스트의 소중한 편집자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제 최고의 작품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 일본에서의 글쓰기 경력의 정점은 2015년 12월 일본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저널 중 하나인 세카이, 세계라는 뜻, 내 기사를 써달라는 초대를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 평화헌법이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안보의 미래를 여는 선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의 맥락에서 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본어로 쓴 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제가 일본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강연에 자주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제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학자, 언론인,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강력한 일본인 네트워크와 연결되었고 온라인 토론을 통해 그들로부터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동시대 이슈에 대해 일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일본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에 관한 저의 글 P2P 과학,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에 관한 P2P 과학, 후쿠시마에 대응하기 위한 세기의 도전, 2013년 9월 3일 이라는 글을 레인 하우트셀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외교 정책 포커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10가지 기사 중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P2P 접근법을 326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본어로 기사가 나간 후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일면식도 없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메시지를 받았고 후쿠시마 대응에 관한 정부학계위원회에 초대받아 제 의견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락이 끊기면서 대부분의 관련자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당한 에너지와 헌신을 가진 젊은 일본 여성 가와나카 요를 만났고 그 후 아시아 연구소의 여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비로 며칠간 후쿠시마를 방문해 후쿠시마와 서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딸아이의 학교에서는 처음 제안을 거절했지만 작은 작품집을 만들어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을 만큼의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후쿠시마 출신 혼다 니카라는 학생을 만났고 그 학생의 도움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단된 배경에는 숨겨진 손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갑자기 중단되었을 때 저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일본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나카후지 히로히코라는 사려 깊은 청년과 서신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실현 가능한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이메일을 통해 생산적인 서신을 주고받은 덕분에 327. 후쿠이현 출신의 정치인 이노베 코타, 정상호테와의 점심 식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점심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후 두 차례의 후쿠이 방문과 2018년 12월 후쿠이에 사무실을 둔 일본 아시아 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그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아시아 연구소를 홍보하고 일본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9년 5월 현재 일본 아시아 연구소의 자금은 0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아시아 연구소를 NGO로 설립한 것은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2017년 8월 4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후변화 세미나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일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일본 정치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아시아 연구소는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않는 실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행사와 일본 언론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저와 교류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일본인이 제 연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와 친구가 되어 여러 차례 일본 방문을 도와주셨던 혼다 히로아키 교수님을 잃었습니다. 2016년 일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328 꺼냈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은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우리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제가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와 다시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도왔던 야마모토 호조라는 학생의 소개로 오사카 정치인 하토리 류이치도 만났습니다. 하토리는 저에게 오사카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주었고 2017년에는 전 외무성 국장이었던 마고사키 우케루와 함께 많은 청중이 모인 공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하토리는 그 후에도 다른 작은 프로젝트에도 도움을 주었고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간의 솔직한 교류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하토리는 서울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만났던 편집자 가와세 히데유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와세와 함께 2019년 7월 25일에 출간된 무기와의 작별, 기후변화의 위기와 일본 평화헌법회 원고를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저와 일본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어떤 면에서는 2004년 이후 또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으로
일본을 제 삶에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일본인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이 책은 일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주요 서점에서 판매되었으며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329. 제 책의 성공과 함께 아시아 연구소가 후쿠이에 사무실을 갖춘 비영리 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새로운 세대의 활동가들, 특히 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절친한 친구인 가와나카 요와 함께 활동했던 레이와 신센 구미의 활동가들이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행동 재팬과 함께 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일본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허핑턴 포스트 재팬에 글을 쓸 수 없더라도 일본 독자들을 위해 더 많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이 출간된 후 저는 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에 대한 저의 비전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많은 보수 정치인들이 책의 내용을 싫어했지만 정부 및 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제 주장에 큰 공감을 표했고 2001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과의 교류가 증가했습니다.